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도 두산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흐름 마치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시세를 오늘 이렇게 폭발시켰는데 내일도 또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먼저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한번 떨어지면 잡아야지, 한번 조정은 나오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회는 분명 찾아올 겁니다. SMR, 사실 아직 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멀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SMR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주가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내년에 정권 이후까지도 제가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좋은 의견들 많이 달아주셔서 다양한 의견들 저한테도 항상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반부터 저는 조정을 피할 수 없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내어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기록한 이후에도 오늘 24,350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가격대까지 상당히 빠르게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탔을 때, 상승 기류를 탔을 때 깨지 않고 오랫동안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허나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조정도 필요하다.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만 없기 때문에 조정도 준비해보자 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MM 차트처럼 완만하고 길게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 두중이 결국에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MR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나와주면서 빌 게이츠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원전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고 원전이 무조건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런 SMR 개발에도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 내용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빌 게이츠도 눈독, 탈원전에 팔로 막힌 한수원 두산중공업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기사로 내용이 떴습니다. SMR은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원전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하고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의 해외 사업 진출과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SMR은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71종 이상의 SMR이 개발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유스케일 원전이 기술성, 사업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 유스케일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과 또 관계가 있는 회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 게이츠가 제가 만든 원전은 안 터지고 깨끗하고 핵 폐기물도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좀 캡처를 해왔고요.
더 이어가 보면 SMR은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사고 발생률이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렴한 건설비 등으로 또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도 SMR인 나트리움 개발에 뛰어드는 등 세계적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곧 법이 되어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미회담이라는 부분으로 포석을 깔아두고 SMR에 대한 협력 유지,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4년 반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또 SMR 개발에도 좀 걸쳐 있고요. 미국 뉴스케일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재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외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 달로 잡혀 있는 K 텍소노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친환경 부분에서 원전이 포함이 돼야지 또 나라에서 투자금이라던가 여기 SMR에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포함되기를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2028년까지 인허가를 획득한 후에 2030년부터 원전 해외 수출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어쨌든 아직은 SMR 개발과 상용화는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굉장히 멀게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이슈라던가 진전된 내용들이 나오는 순간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중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기대감이 크게 붙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SMR이 좋다, 탄소 중립에 꼭 필요하다, 전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두중이 국내와 미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레포트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한국에서는 스마트 개발 참여, 미국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지분 투자로 원자력 사업 확대, 한국형 스마트 개발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등재된 상황이다. 향후 뉴스케일 파워와 SMR 수주가 발생할 경우 핵심 기자재 제작 물량을 배정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스케일에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죠.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SMR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BWXT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두중 단 두 곳뿐이고요. SMR 시장이 개화될 경우 두중 같은 경우는 제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SMR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개발사는 뉴스케일 단 한 곳밖에 없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가장 먼저 인증 취득에 성공함에 따라서 상용화 속도 측면에서도 경쟁을 앞설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평가가 된다. 뉴스케일은 최초 고객으로 미국 전력업체 중 하나인 뭐 이런 회사가 유력하며 총 12개의 SMR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죠. 두산중공업은 관련 계약이 확정될 경우 최고 13억 달러 낙수 효과를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3억 달러면 하나로 따졌을 때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향후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개
계약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두중은 유스케일을 토대로 여러 고객사들에게 또 기자재 같은 부분을 수주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수주 금액 같은 경우는 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미리 계약을 하죠. 그리고 건설도 미리미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2029년, 2030년까지 굉장히 먼 기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 무성한 SMR 가장 빠른 프로젝트가 2029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SMR 같은 경우는 상용 이제 발전 목적으로 설치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스케일이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 용량은 최대 12개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20기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요건데요. 프로젝트 진행 계획 2021년 최종 설계 인증을 취득을 하고 2023년 원전 건설 신청서를 제출, 2025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29년 최초 호기 상업 운전, 2030년 나머지 11개 호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표를 보시면은 한국 스마트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유스케일사, 그리고 한국에서 또 자체 개발하는 SMR, 혁신형 SMR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모듈 출력은 이렇게 나오고 총 출력이 중요하죠. 2기를 붙일 수 있어서 220, 그리고 유스케일 같은 경우는 12개까지 붙일 수 있어서 720MW, 그리고 한국은 이제 4개를 붙여서 680W가 나와 있고, 장점과 단점, 개발 초기 단계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두산중공업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이 3개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국내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거나 기조가 바뀔 시에는 국내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사실 두중이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도 있고 향후 문제가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겠지만 충분히 SMR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시나리오, 단기적으로는 해외 수주, 그리고 기자재 공급 소식, 조금 더 나아가서 한미회담으로 해서 탈원전에 대한 이런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조가 조금씩 변해서 건설이 중단된 원전이라도 재개를 실시, 그리고 수명이 짧은 부분들을 수명을 늘리는 이런 내용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탈원전 완전한 폐기, 그리고 SMR도 충분히 국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나리오대로 잘 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오늘 23%까지 갔다가 11%로 마무리된 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제죠. 다 수익권이시겠죠.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서 내일도 역시나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조만간 또 조정을 걸쳐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더 길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으로 더 큰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전략, 그리고 그 자리는 꾸준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이제 15만 원에서부터 10년 이상 긴 하락 터널을 뚫고 반등해 보려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SMR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3만 원.
이렇게 잡고 다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일 영상에서는 SMR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질적으로 두중이 SMR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맡을 수 있는 역할들과 효과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